잘 알고 있는데 말이야. 금속은 뭐냐? 금속이라는 거는 금속은 뭐냐? 금속은 말이야.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금속이 뭐더라? 금속이 뭐냐? 물어보면 뭐 구리라든지 뭐 철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뭐 은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금속은 뭐냐? 금속은 반짝이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금속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짝인다. 뭐 이런 거 이제 배웠어요. 응? 그 다음에 금속이 뭐냐고 또 물어보면 뭐였지? 고등학교 때 이제 배웠을 텐데 금속은 딱딱하다? 전기를 잘 통한다. 뭐 이런 거 이제 배웠어요. 금속이라는 게 뭐냐? 이제 옛날 사람들도 금속이라는 거는 반짝이고 그 다음에 전기를 잘 통하고 금속이 이제 특징이 있지. 특징이 뭐냐면 돌멩이하고 금속하고 이제 좀 많이 달라요. 때리면 하나는 부셔지고 하나는 찌그러진다. 옛날 사람들도 벌써 금속하고 금속이 아닌 거에 차이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기가 발견되기 전에도 그러면은 전기를 잘 통하는 게 금속이고 안 통하는 게 안금속이고 그거 말고 그거 모를 때도 사람들이 금속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는 반짝이고 하나는 반짝이지 않고 하나는 때려서 세긴 센데 하나는 때리면 부셔지고 하나는 때리면 찌그러지고 그러다가 드디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전기라는 걸 발견을 하게 돼요. 전기를 이렇게 발견했을 때 보면 사람들이 전기를 발견했을 때 전자라는 걸 모를 때 벌써 전기를 다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는데 뭐가 흐르는지는 몰랐어. 한참 후에 이제 전자의 발견 한참 후에 알았단 말이에요. 전자를 누가 발견했더라? 톰슨 아저씨가 이제 전자를 발견을 했잖아. 근데 이 전자를 발견하기 전에 사람들이 벌써 뭐를 알았느냐 하면 이 속에 뭔가가 있어가지고 뭔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기를 이렇게 통하게 한다.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면은 전기가 이렇게 통하게 되더라. 뭐 그런 거는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저 안에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전자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그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이 전기를 띈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움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보니까 이게 아니고 거꾸로 된 것들이 반대쪽으로 가는데 일렉트론들이 이제 반대쪽으로 가는 게 이제 전기를 통하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이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더라. 그래서 이제 전기를 통하는 거다. 그걸 이제 알았어.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지금 고체물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더라. 그건 뭐 억셉터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움직인다. 그거 뭐 플러스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마이너스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하고 마찬가지니까 뭐 그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상한 일들이 이제 뭐냐면 이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안에 지금은 다 알고 있지만 플러스 차지를 가진 놈들이 이렇게 있어요. 플러스 차지를 가진 놈들이 있는데 그 안에 지금 일렉트론들이 움직여요. 그 움직이고 있는 일렉트론들을 보면 지금 일렉트론들을 보면은 일렉트론들의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데 이런 것들이 이 안을 아주
아주 쉽게 움직여요. 왜 쉽게 움직이느냐? 이 공간, 빈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움직이냐? 그러면 이쪽으로도 잘 움직여. 이쪽으로도. 그럼 이렇게 가다 보면 그냥 부딪히지. 그냥 직방으로 그냥 계속 가다가 이렇게 막 부딪히거든. 응? 이 일렉트론들이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잘 부딪히는데. 근데 컨덕티비티 같은 것들은 이렇게 해서 보면 이상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해요. 무슨 일이냐면 저 안에 지금 피리오딕한 플러스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있어서 그놈들하고 이게 굉장히 부딪힐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놈들이 거의 부딪히지 않는다 이게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상해요. 지금 이런 일렉트론들이 일단 움직이고 이럴 때 일렉트론들이 이제 컨덕티비티 같은 거를 계산을 할 때 이럴 때 우리 미인 프리 패스를 보면 미인 프리 패스를 보면 컨덕티비티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니지 컨덕티비티를 이렇게 측정을 한 다음에 일렉트론에 매스 넣고 이런 거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실험에서 구한 컨덕티비티에서 구한 미인 프리 패스를 보면 이게 엄청나게 길어요. 그게 참 이상한 거야. 왜 이상하냐면 이 랭스트롬 정도만 가더라도 벌써 알알이 다 박혀 있고 그 움직이는 거를 방해 놓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랭스트롬 정도가 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한 100만 배가 넘는 거를 가더라도 한 번도 부딪히지 않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상해요. 자, 첫 번째 이 미인 프리 패스라는 거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에 하여간에 언젠가 가다가 만난다. 그래서 컨덕턴스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 타우라는 그렇지 않은 미인 프리 패스 또는 타우라는 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컨덕턴스를 이제 계산을 있는 수가 있어요. 이 속에 프리 캐리어가 있어가지고 프리 캐리어에 의해 가지고 컨덕티비티가 만약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낼 수 있고 그래서 프리 일렉트론 모델을 가지고 보면 컨덕티비티 같은 것들을 이제 잘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컨덕티비티 같은 것들을 이제 계산한다든지 스페시픽 히트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이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컨덕티비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구해낼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이 캐패시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마그네틱 서셉티빌리티 금속의 컨덕티비티, 히 캐패시티, 마그네틱 컨덕티비티, 마그네틱 서셉티빌리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프리 일렉트론 모델을 가지고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때, 컨덕티비티라든지 히 캐패시티라든지 마그네틱 서셉티빌리티 이런 거를 계산을 할 때 우리가 뭐를 사용을 할 거냐면 통계역학이라는 이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낼 거라. 자, 왜 통계역학을 구태요? 그 안에 차지 캐리어가 몇 개가 있느냐면 엄청나게 많은 차지 캐리어들 일렉트론들이 이 차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10의 23승계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기술할 때 우리가 통계학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계학을 가지고 쓸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이런 것들을 컨덕티비티를 계산을 해낸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면은 이게 드루드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드루드 모델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드루드 모델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드루드 모델을 얘기를 할 때,
드루드 모델을 얘기를 할 때, 통계학을 가지고 이제 드루드 모델을 가지고서 자, 그 다음에 히커패스티도 우리가 이제 통계학을 가지고서 계산을 할 거고 마그네틱 서스티빌리티도 이제 할 텐데, 그런데 이 프리 일렉트론 페르미 가스 모델을 가지고서 굉장히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컨덕티비티를 우리가 잘 설명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컨덕티비티를 계산을 할 때 이게 사실은 양자역학적인 개념이 들어가 가지고 해야 되지만 그 양자역학을 모르던 그 드루드 시절에서는 그냥 림 프리패스를 그냥 L이라고 이렇게 놓고서 그리고 한 번에서 부딪히고 또다시 움직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타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계산을 할 때는 이 드루드 모델을 계산을 할 때는 이 양자역학이라는 개념을 몰랐고 따라서 이 민 프리패스 L이라든지 한 번 부딪힐 때 걸리는 시간 타오가 굉장히 큰 그런 벡터를 넣어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부딪히고 두 개 부딪히고 이러는데 전혀 거의 부딪히지 않더라. 왜 안 부딪힐까? 그거는 그냥 미스테리를 놓고서 그래가지고 이 드루드 모델을 가지고서 컨덕티비티를 이제 계산을 하면은 컨덕티비티가 이제 잘 계산이 돼요. 그런데 히커패시티하고 마그네틱 서셉티빌리티는 이게 설명이 되질 않아요. 프리 일렉트론 모델을 가지고 히트 커패시티하고 마그네틱 서셉티빌리티는 전혀 그 프리 일렉트론 모델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전혀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과학자들이 왜 이상하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하여간에 이 프리 일렉트론 모델을 가지고서 이 기술을 하면 다 잘 설명을 하든지 다 못 설명을 하든지 이 모델이 틀렸든지 맞든지 해야 되는데 반에 성공이고 반에 실패인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왜 그럴까?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양자역학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통계학 페르미디락 그 통계학이 나온 다음에 이거를 처음으로 사람들이 이제 해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으로 해결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페르미라는 사람이 이거를 처음으로 이제 해결을 하게 돼요. 페르미는 여러분들이 페르미가 누군지 알고 있지? 그래서 페르미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던가? 이탈리아. 이태리에서 태어났어요. 이태리에서도 이 훌륭한 물리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걔네들은 말이지 맨날 놀고 즐기고 그러던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났어요. 이 페르미는 상당히 이 사람도 이제 상당히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험 물리학자. 이 사람이 이론 물리학자가 아니고 이론은 실험 물리학자. 실험 물리학자인데 이론을 어느 정도로 잘하느냐 하면 이론 물리학자를 다 젖혀놓고 실험 물리학자가 이론 물리학자보다 훨씬 더 이론을 잘했어요. 이 사람은 논문을 읽는 거를 되게 싫어했어요.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들리는 전설에 의하면 여러분들 전설의 고향 그거 들리는 게 있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프로에서 보니까 페르미가 어떤 사람이냐면 논문 읽기를 되게 싫어해요. 어떤 게 딱 있으면은 논문을 보면 논문에 앱스트랙트하고 결론만 딱 보고 중간은 안 읽었다. 왜 안 읽었느냐면 재미가 없잖아. 중간을 다 자기 유도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남들이 몇 년 동안 계산한 거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따뜻하게 맞춰보고 결론이 맞으면 자식 잘했구나 말이지. 그 정도로 실험 물리학자인데 이론이 강했어. 그러니까 이론 물리학자들보다도 이론이 강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중간 과정을 그냥 자기가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론 물리학자들이 한 거를 몇 년 동안 한 거를 몇 분 동안 몇십 분 동안인지 모르지만 이걸 해가지고 그런 거지. 부러워. 그래서 훌륭한 실험 물리학자가 되려면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실험을 기가 막히게 잘해야 되지만 이론은 이론 물리학자보다 훨씬 더 잘해야 배가 받을 수 있다. 왜 그 얘기가 나왔지? 하여간
이 캐패시티하고 마그네틱 서셉티빌리티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푼 사람이 누구냐면은 페르미가 그거를 페르미 통계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처음으로 풀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히 캐패시티를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콘덕티비티도 드루드 모델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콘덕티비티를 계산을 할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인 프리패스가 이놈이 엄청나게 길더라 이게 1랭스트럼마다 이게 플러스 차지가 있으면 1랭스트럼마다 한 번씩 부딪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0만 번을 가는데도 부딪히지 않더라. 그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에 대한 해답도 사람들이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가 그거를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이른바 파울리의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에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더라 이게. 자 여기서 이것들이 피리오딕 하면은 부딪히는 게 조금 적겠지만 그래도 피리오딕하다 그래가지고 부딪히지 않는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것들이 포논에 의해서 바이브레이션 하는데 바이브레이션 하는 거 이게 지금 포인트 파티클이 아니라 바이브레이션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이즈도 이제 굉장히 크잖아. 플러스 차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일렉트론 클라우드가 있고 일렉트론 클라우드가 있는데 이놈들이 일렉트론이 가는데 일렉트론 클라우드도 안 보고 여기에 지금 플러스 차지도 전혀 안 보고 이것들이 어떻게 100만 개를 통과할 수 있느냐. 그거의 키는 뭐냐면은 파울의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이다. 자, 내가 이렇게 응? 이렇게 가는데 내가 가가지고 부딪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일렉트론을 이렇게 가다가 부딪힌다는 얘기는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다른 상태로 되는 게 그런데 파울의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에 의하면 똑같은 상태로 두 개의 일렉트론이 똑같은 상태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부딪혀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 그런데 그 스테이트가 본래 존재하고 있으면 내가 그쪽으로 스캐터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부딪혀가지고 스캐터링을 하려면 내가 지금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하는데 다른 상태가 empty인 상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로 있어야지만이 부딪힐 수가 있고 따라서 파울의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이 가장 중요한 그런 팩터가 된다. 그래서 미인 프리패스가 이제 굉장히 길어져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게 우리 일렉트론 페르미 가스에 대해서 이 가스라는 것은 뭐냐면 가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가스다. 그러면 얼핏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공기 같은 게 가스고 뭐가 또 가스지? 암모니아도 가스고 가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스라는 것은 기체라는 건 액체하고도 다르고 너무 고체하고도 달라요. 가스라는 것은 뭐냐면 자유롭게 다닌다는 게 가스야. 가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들이 원자나 분자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가는데 거의 부딪히지 않고 서로 인터랙션이 없고 그러면서 다니는 게 이제 가스예요. 이 안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가스야. 그러니까 가는데 다른 것들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뭐냐면 가스예요. 근데 실은 이 안이 어떻게 되느냐면 가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피리오딕 포텐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가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가스하고 조금 다른 거는 뭐죠? 리퀴드고 가스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솔리드예요. 이 속에 금속 내에 일렉트론들이 가스를 이루고 있어. 그렇지만은 일렉트론하고 일렉트론 사이에 인터랙션이라든지 일렉트론하고 포논하고 인터랙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암만 우리가 프리 일렉트론 모델을 가지고 히 커패시티라든지 다른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하더라도 그래도 정확하게 일렉트론하고 일렉트론 사이에 인터랙션이 완전히 0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금속이라든지 이 속에 있는 일렉트론을 일렉트론 가스라고 하지 않고 일렉트론 리퀴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렉트론 리퀴드라는 것은
무엇을 허용을 했느냐면 일렉트론하고 일렉트론 사이의 인터랙션을 허용을 한 게 일렉트론 리퀴드예요. 그래서 프리 일렉트론 가스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마치 일렉트론 사이의 인터랙션이 없는 거로 가정을 해가지고 풀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에서는 이거를 인터랙션을 넣어가지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일렉트론 리퀴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처음으로 얘기를 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가지고 이거를 페르미 리퀴드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페르미 리퀴드라는 것이 있어요. 금속 내에 일렉트론들이 있는데 일렉트론들을 다루는 거를 페르미 리퀴드다. 그리고 이 페르미 리퀴드가 만족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룰 같은 것들이 있는데 금속 내에 일렉트론이 움직임으로 해서 일렉트론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 생겨나는 그러한 현상들을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란다우라는 사람이에요. 책에는 란다우에 대한 얘기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금속을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이 란다우를 존경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란다우에 의해 가지고 금속 내에 있는 이러한 것들의 이 모든 성질들을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금속에서 성질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란다우의 페르미 리퀴드 이론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속에서의 아버지를 금속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페르미라고 얘기해요. 누구? 란다우다. 란다우. 여러분들 란다우에 관한 그 에피소드들, 그 애처로운 얘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의 뒤안에 있는 그 얘기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수업 시간에 하기가 좀 그렇고 말이지 이렇게 가서 맥주도 마시고 말이지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인생을 얘기를 하면서 란다우에 관한 얘기들이 아주 대단히 슬픈 얘기들이 많아요. 란다우가 결국은 그 유명 여러분들 란다우 스쿨 같은 거 얘기 많이 들어봤지? 란다우 스쿨도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고? 무식해도 진짜 상당히 무식하구만. 이 란다우도 이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 과학자들도 말이야, 물리 문제만 풀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야. 과학자들도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영향들을 이제 받게.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나치가 아인슈타인을 잡으러 오기 전에 벌써 과학자들이 기등을 해줘가지고 도망치지, 그지? 그래가지고 영국으로 도망친다든지, 큐리 부인의 그 여러 가지 얘기들, 그런 거, 큐리 부인과 랑제빈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 랑제빈이 무정부주의자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물리 문제 풀다가, 랑제빈 이퀘이션 같은 거 이렇게 쭉 풀다가 말이죠. 무정부 운동을 하면서, 그래, 어느 날 파리에서 비민 경찰한테 쫓겨가지고, 총에 맞아서 쫓겨가지고, 도망을 친 게 누구냐면, 큐리 부인이라고. 그 집에 이제 도망쳐서 뭐 감춰주는 얘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란다우도 그런 얘기들이 이제 엄청난 얘기들이 있어요. 란다우 스쿨에 관한 얘기들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읽어보고 그래요. 저희 피직스 투데이에 몇 년 전에 란다우에 가서 이렇게 아주 많은 얘기들이 이제 나왔어요. 란다우는 러시아의 물리학을 이렇게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올린 사람이에요. 란다우라는 사람이. 란다우의 스쿨이 또 그렇게 유명해요. 란다우 스쿨도. 우리도 이런 조그만 스쿨인데, 란다우 스쿨하고 우리 스쿨은 달라. 우리는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말이지, 뭐,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란다우 스쿨은 그런 게 아니라, 한태가, 한번 발표해봐라. 뭐 이러는 거야. 긴장하지 마라. 그냥 한태가 한번 발표해봐라. 그래서 일주일인지 한 달에 한 명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란다우가 제자를 일단 받으면은 말이야, 이제 발표를 이제 시켜요. 발표하는 사람은 한 주제, 최근에 새로운 주제에 관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주제는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발표하는 동안에 어떤 질문이 나와도 나 대답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죽이는 거야, 이거. 그 란다우도 좀 이상한 사람인 게, 란다우도 논문은 별로 안 읽고, 란다우 스쿨에서 발표하는 거 듣고서, 이게 현대 물리학의 흐름을 이제 파악하는 사람들이. 란다우가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엄청난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냥, 그 란다우 스쿨에 들어가려면은, 진짜 어려워요. 란다우가 하여간에, 란다우 스쿨에 들어오는 사람들 들어오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내는데, 시험 문제 점수가 예를 들어 100점 만점에 20점. 근데, 그 다음에 들어오는 애들은 21점이 만점이, 21점이 합격점이고, 그 다음에 22점이 합격점이, 매년 1점씩 이렇게 올라갔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인간이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인간다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점수 잘 주면서 말이지. 그 란다우 스쿨에 관한 그 에피소드들 엄청난 것들이 있고, 란다우가 그 똑똑하고 그 날카롭고 그 란다우가 이제 교통사고로 이렇게, 교통사고 얘기들도 이렇게 있고, 그 날카롭고 그 엄격하기로 유명한 란다우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란다우를 러시아에서 살려내기 위해 가지고 진짜 이 일들을 이제 해요. 그 란다우가 교통사고 후에 보통 사람으로 돼버려. 휠체어에 타가지고 물리에 관한 감각 같은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래도 그 란다우 스쿨에서 사람들 발표하는 거 그걸 들으러 온대요. 그 란다우가 노벨상을 받을 일들을 다 했는데 노벨상을 이제 못 받아가지고, 그런데 노벨상을 이제 란다우가 죽기 전에 노벨상을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노벨 커미티가 해가지고 이제 란다우를 주려고 그러는데, 일설에 의하면은 죽은 다음에 받았다. 그런 얘기구나. 왜냐하면 란다우의 죽음을 발표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란다우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피직스 투데이에서 란다우의 마지막 그 엄격하고 그 날카롭고 관대함이란 전혀 없고 학생들을 그 드라이브하던 그 란다우도 마지막 순간에, 죽는 순간에 그 유언은 아니고 한마디 그 처절한 한마디 같은 것들을 피직스 투데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란다우가 마지막 순간에 죽으면서 한 얘기가 뭐냐? 그거는 지금 얘기 안 해주고. 뭐겠니? 란다우가 마지막 얘기가 그 위대한 물리학자의 마지막 얘기예요.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고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물리학자들도 인간이야. 그래서 그 인간들의 살아가던 그 모습 같은 것들을 그거를 보고 그거를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삶의 자취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뒤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삶을 한번 다시 이제 기회가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오늘 처음 하는 거는 뭐냐면 히 커패시티에 관한 얘기들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컨덕티비티, 드루드 모델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이제 유도를 해낼 텐데. 그래서 금속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란다우의 페르미 리퀴드 이론을 이제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조금만 나눴으니까 더 많이 얘기해요. 일렉트론이 뭐냐면 일렉트론이 페르미 리퀴드예요. 일렉트론을 보면 일렉트론은 페르미언이고 일렉트론은 차지를 가진 입자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헬륨3를 공부를 한다 그러면 헬륨3는 이게 페르미언이에요. 헬륨4는 보조닉 파티클이에요. 헬륨3를 보면 이거는 완전한 페르미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일렉트론처럼 차지를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더 좋은 페르미언이에요. 왜냐하면 페르미언의 성질만 가지고 있고 차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헬륨3를 제대로 다루려면 뭐냐면은 페르미 리퀴드 이론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 헬륨3에 대한 페르미 리퀴드 이론을 관한 책을 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파인자저씨가 그 아주 좋은 이론들을 많이 이제 개발을 해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거는 우리 옛날에 양재학교 시간에 사실은 공부를 했던 건데, 이 금속 내 일렉트론 또는 페르미온이 있다고 가정을 해놓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거를 한번 공부를 해보자. 자, 이 속에 무수히 많은 피리오딕 포텐셜이 있지만 이 피리오딕 포텐셜을 완전히 0이라고 놓고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스캐터링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이 프리하다고 가정을 해놓고 하더라도 그렇게 틀린 거는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리 일렉트론들이 이 박스 속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거는 리얼 시스템에서는 3D지만 1D에서 문제를 푼 다음에 이거를 3D로 우리가 익스텐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D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1D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이 마이너스 2인분의 H가 자승에다가 그 다음에 D 자승에 DX 자승은 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더라. 이게 2n의 전자가 5비트 속에 있더라. 자, 그러면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면 에너지는 2n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2n분의 h바 자승에 kn의 이렇게 자승이랑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이 푸사 n을 보면 푸사 n은 어떻게 되느냐면 an에다가 사인에 kn에 이렇게 x라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 푸사 2n에 제로가 0이기 때문에 코사인 항은 넣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L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제로가 되니까 우리가 KN에다가 L을 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N파이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KN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L분의 이제 N파이가 이렇게 돼요. 자, 이 KN이 어떻게 되느냐면 람다분의 이제 2파이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람다 N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람다 N을 이렇게 보면은 람다 N을 보면은 2L분의 2L을 N으로 나눈 게 이제 람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써놓고 말이야. 여기서 제로가 되고 여기서 제로가 되는 것 중에서 웨이브를 그려라 그러면 이제 이런 방향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웨이브를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그 다음 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람다 n하고 2l 사이에 관계식을 이렇게 유도를 했던 적도 있어요. 람다 시간에 이게 다 배웠어. 그러면 2n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이 kn, 2n분의 h와 자승, kn 자승 이런 것들을 우리가 람다를 가지고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kn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1분의 n파이니까 2n분의 h가 자승에다가 l 자승분의 i 자승에다가 n 자승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n 이퀄 1일 때 에너지가 얼마가 되느냐면은 에너지는 첫 번째 에너지는 이제 짝해서 1의 자승이 이렇게 되고, n 이퀄 2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면 짝해서 얼마가 되니? 2의 자승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이렇게 쳐요. 자, 그러면 이게 페르미온이기 때문에 처음 바닥에 n 이퀄 1인 상태 이제 일렉트론이 하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n 이퀄 2인 상태로 들어가고, 뭐 그런데 이제 스핀까지 생각을 하면 n 이퀄 1일 때 일렉트론 하나 들어가고 또 하나 들어가고, n 이퀄 2일 때 일렉트론이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n 이퀄 3일 때 일렉트론이 하나가 들어가고 또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이제 웃기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일렉트론이 2개 들어갔는데 세 번째 들어가는 일렉트론들은 에너지 낮은 상태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분명히 있지만 낮은 상태로 이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높은 상태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보면, 자, 지금 0이라는 상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이제 차느냐면, 차는 그 순간을 에너지를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거를 페르미 에너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지고 거기까지 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가는데, 자, 여기도 지금 여기는 꽉 찼어. 찬 확률이 1이야. 여기도 꽉 찬 확률이 1이고 여기도 꽉 찬 확률이 1이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차느냐면 차는 놈의 확률을 보면 여기까지 딱 1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완벽하게 제로가 되죠. t 이퀄 0에서. 그러니까 t 이퀄 0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놈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꽉 차고 그 다음에는 위는 이제 empty state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만큼 찼느냐 하는 것들을 알려면은 여기까지, 이가 어떤 까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된다, 이게. 이거는 절대온도 0에서 그렇지만, 절대온도 0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놈이 꼭 이 밑에, 이게 사실은 그라운드 스테이트처럼 되는 건데, 그런, 있을 필요 없이 여기 있는 놈들이 빠지고, 여기 있는 놈들이 요렇게 돼 있고, 여기에 요렇게, 응? 이렇게, 이게 1이 안 되고 말이지. 근데 밑에 있는 놈들은 거의 다 1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놈들이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위로 올라가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보통 금속에서 페르미 에너지를 이제 계산을 하면 이게 few 일렉트론 볼트 정도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의 4승 또는 10의 5승 도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10만 도 정도가 되는 거, 여기까지 온도로 이걸 계산하면 에너지가 10만 도가 되는데 100도 올린다 그래가지고 이 밑에 것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페르미 디락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계산을 했는데 페르미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페르미 에너지라는 것이 EM분의 H바 자승 이렇게 되고 페르미 레벨의 하이에 이렇게 자승이 되는데 마지막에 찰 때까지의 개수를 n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가지고 이제 일번째 이렇게 나타나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린 거는 옆으로 다시 그려가지고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까지 페르미 에너지까지 어떻게 되느냐면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1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가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밑에서 조금 빠지고 위로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조금 더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좀 쓰고 이거를 만약에 함수화하라. 그러면 그 함수화한 것이 얼마가 되느냐면 1 익스포넨셜의 에너지 마이너스 뮤의 페르미 에너지 오버 KT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쓰면 이것이 그 함수를 나타냅니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지금 크로스 포인트들은 다 얼마가 되느냐면 이게 2분의 1이에요. 높이가 끝까지 차면은 1이고 반만 차면은 2분의 1인데 여기 크로스 포인트 EF에서 보면 뮤가 EF인데 말이지 2가 EF가 되면은 2에 0승 더하기 1이니까 1 더하기 1이니까 전체가 2분의 1이 된다. 이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말이야 절대 온도 0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툭 떨어졌다가 이렇게 돼요. 절대 온도 0도에서. 그런데 일렉트론하고 일렉트론 사이에 인터랙션이 만약에 생겨가지고 완전히 프리 일렉트론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면 절대 온도 0도에서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안 배우고 한참 넘어가서 이제 배울 텐데, 일렉트론과 일렉트론 사이 인터랙션이 굉장히 강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돼요. 자, 일렉트론하고 일렉트론 사이에 인터랙션이 강하게 되면 완전한 프리 일렉트론이 아니면 절대 온도 0도에서조차도 이게 이 사이에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일렉트론하고 일렉트론 사이에 인터랙션이 강한 경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strongly correlated electron system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저 디스트리뷰션의 함수가 절대 온도 0에서 1로 떨어지는 그러한 물리를 공부하는 거는 웬만큼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 별로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일렉트론하고 일렉트론 사이에 인터랙션이 강한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커런트 토픽이고, 그래서 2월 7일부터 시작하고 있는 학회, 2월 7일부터 시작하는 학회 그 제목이 뭐냐면은 Strongly Correlated Electron System이에요. 코릴레이션, 일렉트론하고 일렉트론 사이의 인터랙션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던 페르미 가스, 페르미 리퀴드 이론, 페르미 가스, 뭐 일렉트론이 프리 일렉트론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은 벌써 우리들이 다 옛날에 풀어가지고, 그래서 적어도 사람들이 금속에 대해서는 웬만큼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금속가라는 게 옛날에 엄청나게 잘 나가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금속화는 거의 다 없어져 버렸어요. 금속한다. 그러면 이제 별로 취직도 잘 안 되고 말이죠. 왜냐하면 금속을 다 알아보고 있으니까. 아직 뭐 금속이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베이직한 것들은 이제 웬만큼 다 알아가지고, 그래서 금속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금속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지상합니다. 금속까지 공부할 게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렇지만 금속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속학과가 없어지고 재료학과로 나오고, 재료학 해도 이 너무 밋밋하니까 첨단 재료학 뭐 이래가지고 우리도 이름을 바꿨지. 재료과에서 신소재고. 첨단도 안 돼. 첨단 재료를 해도 학생들이 모여들지 않으니까 신소재? 그래도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바꿀지 몰라. 첨단 신소재, 새로운 첨단 신소재, 뭐 이렇게 이름을 자꾸 바꿔서 팬시하게 만들어야 이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일렉트론 같은 것들은 이제 재미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된 일렉트론 사이의 인터랙션이 굉장히 커가지고 그냥 밴드 이론을 가지고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물리 현상들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뭐냐면 Strongly Correlated Electron System이고, 2월 6일부터 10일 거기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다 모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은 실망할 거야. 왜냐하면 전혀 못 알아듣는 얘기만 하니까. 그런데 이제 분위기도 알아보는 거 가지고 1시간씩 하루에 1시간씩 골라 잡아서,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오면 내가 누구 강의가 그래도 좀 지금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럼 내가 찍어줄 테니까 하루에 1시간씩. 그리고 점심시간은 꼭 나타나가지고 식권 타가고 그 다음에 뱅킷 말이야. 그 호텔에서 주는 그 맛있는 그 음식 먹는 시간에는 오지 말라 그래 다 오게 돼 있어요. 저 일렉트론 사이에 그런 강한 인터랙션이 있을 경우에도 페리메트라 디스퍼션 사용하는 겁니까? 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그게 지금 현존하는 21세기 초에 가장 큰 퀘스천 중에 하나다. 일렉트론하고 일렉트론 사이의 인터랙션이 작은 경우에 그럴 때를 보면 여기에서 그래도 이 점프가 있어요. 점프가. 절대적인 점프가 있어요. 저 절대적인 점프가 있는 경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일렉트론하고 일렉트론 사이의 인터랙션이 강하게 있지만 그래도 그 점프가 남아있는 그런 경우를 페르미 리퀴드라 그런다 이게야. 인터랙션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저 페르미 디락 디스트리뷰션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저거 사이에
점프가 있는 경우를 뭐라고 했느냐면은 페르미 리퀴드라 그러고, 그거를 처음으로 저런 경우까지 이 물리 문제를 다 푼 사람이 누구냐면, 물리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그 그라운드를, 근거를 제공해 준 사람이 그 마지막에 그 갈 때 이게 플리즈 세이동이했던 그 란다우 아저씨다. 이게 그 위대하고 존경받았던 그 란다우 아저씨, 그 마지막 순간에는 인간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였어요. 그 아저씨가 페르미 리퀴드 이론을 이렇게, 그럼 페르미 리퀴드 이론은 미지야. 페르미 리퀴드 이론은 언제까지 맞을까? 강한 상호작용이 강한 사고작용이 없다고 생각. 없다고 생각하면 맞는다고? 페르미 리퀴드 이론은 강한 사고작용이 있어가지고 점프가 있는 경우는 페르미 리퀴드 이론이 맞는다 이랬어. 응?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야. 그러니까 이 점프가 이렇게 돼가지고 코딱지만큼이라도 있으면 페르미 리퀴드 이론이 맞는데, 페르미 리퀴드 이론이 이렇게 가다가 점프가 말이지, 점프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있었던 놈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점프가 이렇게 없어지는 그 순간 페르미 리퀴드 이론이 틀려버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 요 경우로 이렇게 보면 지금 점프가 다 없어졌잖아. 점프가 다 없어졌는데, 이렇게 점프가 다 없어졌는데, 이렇게 되는 점프가 없어지는 그 순간의 이론이 뭐냐면, 이른바 마지널 페르미 리퀴드 이론이, 마지널 페르미 리퀴드 이론을 처음으로 주장한 아저씨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그 아저씨 이름이 찬드라 바마라는 아저씨야. 찬드라 바마 아저씨가 이 페르미 리퀴드 이론이 깨지면서 새로운 이론이 나타나는데, 그 새로운 이론이 뭐냐면은 이게 마지막 페르미 리퀴드 이론이다. 이거를 처음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찬드라 바마 아저씨야. 또 찬드라 바마에 대한 에피소드 끝없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여기서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녹화하는 데서 얘기해 줄 수 없는 그 뒷이야기들. 언젠가 이제 인간적인 얘기들을 나눌 수 있을 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드릴게요. 수업 시간이 아니고. 찬드라 바마 아저씨도 우리가 초청을 해가지고, 이게 초등도 학교 이 스트롱 일렉트론 시스템 이 컨퍼런스, 이게 우리가 세계 학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강연하고 노벨상 타고들 그랬잖아, 그지? 두 사람이 노벨상을 탔어요. 그래서 러플린 아저씨 노벨상 타기 전에 우리가 불러가지고, 그 아저씨는 노벨상 탄 다음에 봤었어. 그 다음에 토니 레겟도 우리가 불렀어. 2년에 노벨상 탔어요. 그 사람들이 이게 여기서 하는 거에 참 오고 싶어요. 여기서 강의하지 않으면 상을 탈 수가 없어. 야, 그런데 요거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돼가지고 점프가 마지막에 없어지는 그 순간에, 그런 순간이 있는 그러한 물체들도 세상에 있더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그런 물체가 뭐냐. 그래서 그런 물체가, 고온 초전도체가 세상에 그런 물체의 첫 번째 물체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찬드라 바마고, 아직도 점프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이제 점프가 남아있다. 그러면 이 스트롱 코릴레이트 일렉트론 시스템에 이 형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질들, 점프가 아직은 남아있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물질들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헤비페르미안 같은 물질들이 이제 그런 물질이에요. 헤비페르미안. 그 헤비페르미안 같은 것들은 금속의 성질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페르미 리퀴드 이론을 가지고서 그거를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올해 이번 2월 6일부터 하는 거기에 페르미 리퀴드 이론의
선봉장이 아직도 페르미 리퀴드 이론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헤비 페르미온에 관한 얘기들이 이제 진행이 됐고, 요전에 말이야 10주년 기념할 때 조 탐슨이 헤비 페르미온에서 그 피직스를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이제 다 녹화해서 그 헤비 페르미온 조 탐슨의 조 탐슨 아저씨. 여러분들 조 탐슨. 조 탐슨 기억하겠다. 예. 어떻게 생겼냐, 조 탐슨. 안경 쓰고 약간 이렇게 수염 턱수염이 무슨 색깔이냐? 갈색 약간 눈빛 약간 눈빛. 그렇지. 아저씨 굉장히 혹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생겼죠. 이웃집. 이웃집에 산타크로스처럼 생긴 조 탐슨이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 이름하고 말이지 얼굴 생김새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는 거 이것들이 머릿속에 확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대가의 경지에 갈 수 있는 문턱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 거 모르고 누가 무슨 일 했는지 모르고 말이지 공부 잘할 수가 없어. 기통을 뚫어야 돼. 기통을 뚫어. 그래서 벌써 이제 조금씩 이제 접근하고 있나요? 이웃집 아저씨처럼 생기고 수염이 쭉 나고 진지하게 생기고 무슨 색이라고 그러죠? 그래, 약간 은색 비슷한 그 아저씨가 조 탐슨 아저씨예요. 그래서 페르미 리퀴드 이론 거기에 마지막 페르미 리퀴드 이론 만족하는데 극한의 상황으로 가는 그런 물질이 뭐다? 나영씨? 지금 막 얘기했잖아. 그게 헤비 페르미온이다. 이게 헤비 페르미온. 페르미온인데 그 안에 있는 일렉트론들의 매스가 그냥 매스의 한 1000배 정도가 된다. 이게 헤비 페르미온이다. 아니 챕터에도 나와. 뒤에 그 2로서 헤비 페르미온들이 있다. 이제 나오지. 나영식. 읽어보고 들어왔는가 안 읽어보고 들어왔는가? 뒤에는 못 봤다고? 그래. 헤비 페르미온 얘기도 이제 나와. 이게 왜 다른 쪽으로 나가지? 근데 이거 이론 빨리 해야 돼. 그런데 말이야, 점프는 전혀 없다. 마지막 순간에 그 변곡점조차 없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점프 있다.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이게 뭐지? 이게 변곡점이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빠지는 게 그 변곡점 아니냐, 그지? 이거 변곡점조차도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P.W. 앤더슨이라는 사람이에요. P.W. 앤더슨. P.W. 앤더슨이 마지막 순간에 그 점까지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러틴자 리퀴드 이론은 고온 초전도체는 마지널 페르미 리퀴드도 아니고 페르미 리퀴드도 아니고 그거는 새롭게 전혀 다른 러틴자 리퀴드다 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P.W. 앤더슨이에요. 20세기 후반의 물리학을 좌지우지했던 그 P.W. 앤더슨이 이 러틴자 리퀴드 이론을 가지고, 근데 러틴자 리퀴드 이론이 지금 맞지 않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P.W. 앤더슨한테 함부로 덤벼들 수가 없어요. 워낙 센 사람이라가지고. P.W. 앤더슨은 로컬리제이션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노벨상을 받았지만, P.W. 앤더슨은 무슨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고 있다가 한 20년, 30년 후에 맞았구나, 그렇구나,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P.W. 앤더슨한테 사람들이 덤벼들지. 물리학에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벌어지면 그렇게 싸우다가 사람들이 이제 P.W. 앤더슨한테 가서 정답이 어느 겁니까? P.W. 앤더슨. 솔리톤이다. 옛날에 폴리아세틸렌에 거기에다가 도핑을 했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콘덕션 메커니즘이 뭐냐? 이걸 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둘로 나눠가지고 서로 욕하고 싸우고 내가 맞는다 그렇게 싸우다가
PW 앤더슨한테 가가지고 자문을 구했더니 메탈릭 아일랜드 모델이 아니고 솔리드 모델이 맞다. 그 순간 싸움이 끝났어. 아직도 PW 앤더슨이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이래가지고 분명히 이게 러튼 잘리키드가 고온천을 느끼는 러튼 잘리키드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PW 앤더슨은 아직도 싸워서 이기질 못하고 있어요. 죽을 것 같으면서 다시 살아나고 죽을 것 같으면서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 여기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왜 딴데 들어가나?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하는 게 뭐냐면은 스페시픽 히트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자, 스페시픽 히트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박스 안에 들어가 있으면 푸사이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 푸사이 x를 스포넨셜은 i에다가 kx에 x 플러스 ky에 y 플러스 kg에 g 이렇게 써도 좋고 익스포네셜 함으로 써도 좋고 이거는 피리어딕 컨디션 바운더리 컨디션을 써도 좋고 그 다음에 박스 노멀리제이션 두 개를 써도 괜찮아요. 자, 박스 노멀리제이션을 쓰면은 a에다가 사인의 1분의 nx 파이 x 그 다음에 사인의 1분의 ny 파이의 y 사인의 1분의 ng의 파이 g 이렇게 쓰는 경우를 보면 제로하고 L에서 이게 0이 된다. 그거고 이렇게 쓰는 경우는 뭐냐면은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 써가지고 하는 거지. 두 개,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써도 좋고 박스 노멀리제이션 컨디션을 써도 좋고 아무를 써도 피직스는 관계가 없어요. 피직스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뭘로 잡았느냐에 관계없단 말이야. 만약에 사이즈가 커지면 이 책에서는 이제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써가지고 이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 거는 뭐냐면 푸사이에다가 x 플러스 l이 푸사이 x가 된다. 이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써가지고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2n분의 h가 자승에다가 kx의 자승에다가 ky의 자승에다가 kg의 자승 2k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kx는 어떻게 되냐면 kx는 1분의 2의 nx의 하이 ky는 1분의 2의 ny의 하이 kg는 1분의 2의 kg의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쓸 수 있을까 에너지 k는 어떻게 되냐면은 2n분의 h가 자승에다가 1분의 2파이의 자승은 큰 문으로 꺼집어내면은 nx의 자승, ni의 자승, ng의 자승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더라 하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넘버를 이거를 nx의 자승 더하기 ny의 자승, nj의 자승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토탈 넘버 n이 어떻게 되느냐면 토탈 넘버 n이 어떻게 되느냐 영식아 우리 이거 토탈 넘버 n 같은 거 구하는 거 했지? 어디 써있지? 이게 여러 번 했는데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할 때 이거 우리 공부하지 않았니? 껍질 씌워서 적분하는 껍질 거요? 씌워서 예. 적분하고 뭐 이런 거 우리 했었잖아, 그치? 예. 이렇게 이제 다시 그런 거 안 한다. 그냥 답 쓸게. 개수 세우는 방법 우리 그래 다 했잖아, 그치? 자, 그럼 n은 어떻게 되느냐면 k 스페이스에서 n은 어떻게 되느냐면 페르미 레벨까지 이제 3분의 4의 파이의 kf의 3승이야. 페르미 레벨
KF까지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KX, KY, KG에 이렇게 하면은 모멘텀 제로인 곳이 이제 맨 아래에 있다가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요. 이렇게 쌓이고. 그리고 옛날에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했을 때는 3분의 4 파이에 KF에 상승하고 거기다가 8분의 1 곱했는데 이제 8분의 1 안 곱해요. 왜냐하면은 이번에는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쓸 때는 NX, NY, NG가 KX, KY, KG가 네거티브 넘버가 되는 거가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문제 쓰지 않겠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 자는 왜 썼느냐면은 혼자는 외로워서 이 자를 썼어요. 항상 스핀이 업인놈하고 다운인놈이 있어가지고 스핀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까지 넣어주느라고 이 자를 썼어요. 그 다음에 한 놈당의 부피가 얼마가 되냐면 L분의 2파이에 L분의 2파이 그 노멀리제이션 컨디션이 이제 들어가 있잖아. 우리가 NX, NY, NG하고 K하고 비교를 하면은 넘버를 할 때는 N이라는 것은 K에다가 얼마냐면은 L 오버 2파이로 나눈 거니까 그 L분의 2파이의 자성 그 K 스페이스에서 그거에 해당하는 건 하나의 스테이트들이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 그래서 자 그러면 어디까지 채워지느냐 하면은 모멘텀은 KF까지 이렇게 채워지더라.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쓰면은 3파이에 자승에다가 V+ 써놓고 KF에 이승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KF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KF라는 거는 EM분의 그다음에 H가 EM KF는 저걸로 이제 나눠가지고 3파이 자승은 V로 나눠서 전체 3분의 1승이 되겠다는 거지. 모멘텀에 완전히 프리한 경우에 페르미 레벨까지의 그 모멘텀은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 하는 얘기네요. 모멘텀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에너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EM분의 H바 자승 K 자승이 에너지니까 페르미 레벨의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고 그래서 페르미 레벨의 에너지를 우리가 쓴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 다시 n을 페르미 레벨로 쓰면 n은 어떻게 쓰냐면 3파이 자승 등에 있고 EM에 EF에 H가 자승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더라. density of state는 어떻게 되느냐면 density of state는 EM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density of state라는 거는 정의가 에너지가 조금 이렇게 유니트 에너지당 스테이트의 개수가 얼마가 있는 거니까 DND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거를 말이야 요게 이제 페르미 레벨까지의 그 에너지고 그때까지의 개수예요. 요거 N하고 에너지를 이렇게 에너지 E까지는 얼마만큼 개수가 있느냐를 알려면은 이 N하고 E 사이나 이런 방정식이 있고 그래서 density of state DND를 계산을 하면 그러면은 요거 에너지에 대해서 계산하면은 콘스탄트 그냥 놔두고 2분의 3승이 2분의 1승이 되고 짜자자자작 짝짝 해가지고 BM 자 그런데 이게 뭐하고 비례하느냐면 이제 매스하고 이제 비례하게 돼요. 그래서 DND가 매스하고 이제 비례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로그를 취해서 보면 로그의 n은 2분의 3의 로그의 엡실론이 되고 DN의 n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3의 D의 D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D는 또 다시 쓰면은 이게 2분의 3의 N 오브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뭐 그냥 산수고. 자, density of state가 어떻게 되느냐면 무엇에 비례하느냐면 density of state가 이게 M에 비례한다. 이거 이제 알아놓는 게 상당히 좋아요. 심상의 해로 유리해. 알아서 해로운 게 없지. D가 M에 비례하게 된다. 자, 그래가지고 density of state를 말이야. 만약에 측정을 해보면 density of state 뭘 가지고 측정을 하느냐, 뭐 specification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density of state를 만약에 측정을 했다 그러면 이 density of state가 M인데 이게 프리 일렉트론의 매스하고 상당히 달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가 일렉트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프리하게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 안에 일렉트론들은 완전히 프리 일렉트론들이 아니야. 그래서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 피리어딕 포텐셜에 의해 가지고, 그래 피리어딕 포텐셜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일렉트론들이 프리하게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M에 비례하지만 이 M이 뭐냐면은 프리 일렉트론의 매스하고는 이제 상당히 달라요. 자, 그렇지만 M만 바꿔 끼고 그냥 계산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그게 란다우 이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란다우 이론에 의하면 아까 거기에 뭐만 있으면 점프만 있으면 점프의 높이가 1이 아니고 점프의 높이가 있기만 하면 페르미 레벨에 점프가 있기만 하면 그러면 지금부터 계산하고 있는 모든 수식은 그대로 프리 일렉트론이라고 해가지고 쓴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게 뭐만 조금 바꾸느냐면 매스라든지 이런 형들 그것만 조금씩 바꾸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게 란다우 이론이라. 그럼 란다우 이론은 위대한 이론이에요. 왜? 피리어딕 포텐셜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뮬라를 마치 피리어딕 포텐셜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간주하면서 그러나 거기에 있는 파라메타 몇 개만 조금씩 바꿔주면 되는 그러한 이론이기 때문에 란다우 이론은 어떤 이론이다? 위대한 이론이다. 위대한 이론이다. 위대한 이론은 란다우 이론은 란다우의 무슨 이론이지 근데? 아 맞았어. 그래서 내가 저기 뭐 물어보는 것마다 대답을 잘하고 란다우의 페르미 리퀴드 이론은 진짜로 위대한 이론이야. 왜냐하면 란다우 페르미 리퀴드 이론은 뭐만 만족이 되면 점프가 있기만 합니다. 그런데 점프가 있기만 하면 이제 그런데 이게 말이야. 피리오딕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렇게 있는 그런 물질인데 그런 물질 속에서 일렉트론들이 지금 움직이는 건데 이 매스가 보통 일렉트론의 매스의 한 1000배가 되는 프리 일렉트론의 매스의 1000배가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른바 헤비페르미언이다 하는 얘기. 헤비페르미언은 페르미 리퀴드 이론이 만족이 되는가 안 되는가. 매스가 1000배가 되는데 점프만 있으면 된다 그랬죠. 헤비페르미언은 페르미 리퀴드 이론을 가지고서 해결을 할 수가. density of state가 매스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면 프리 일렉트론보다는 density of state가 어떻게 된다? 무진장 크다. 그래가지고 density of state를 페르미 레벨에서 density of state를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삐리삐리 이렇게 되는 density of state. 근데 페르미 레벨이 여기에 걸려 있더라. 여기까지 찾더라. 일렉트론들이. 어? 그런 게 그냥 티피컬한 페르미 리퀴드 이론이고 헤비 페르미안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폭이 넓지도 않고 이렇게 여기까지 차 있다. 이 헤비 페르미안을 보면
헤비 페르미온의 밴드를 보면 밴드 폭이 굉장히 좁아요. 왜냐하면 이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을 다 더하면은 일렉트론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홀쭉하려면은 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뚱뚱하려면, 이쪽으로 뚱뚱하려면 이쪽이 홀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헤비 페르미온입니다. 헤비 페르미온은 이러한 에너지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헤비 페르미온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통 거에 비해 가지고 density of state가 뭐하고 비례한다 그랬는 매스하고 비례한다 그랬잖아. 보통 거에 비해 가지고 프리 일렉트론에 비해 가지고 이게 거의 이쪽으로 1000배가 되니까 이쪽으로는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홀쭉한 놈이 이제 굉장히 길어지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수소를 보면 레벨이 1개, 2개, 3개 있어가지고 그거를 에너지로 구하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그러니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그 다음에 한층 올라가가지고 마이너스 4.9 일렉트론 볼트 뭐 이렇게 그리잖아. 이거는 얇기가 얼마나 얇으냐면 너무 더 얇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널찍하게 이게 에너지인데 널찍하게 이렇게 나온 거를 보면 이거는 프리 일렉트론 같은 것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에 비해 가지고 이거는 원자는 아니지만 원자 같은 성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로컬라이즈드 스테이트. 굉장히 상당히 로컬라이즈되어 있는 스테이트. 헤비 페르미온은 어떤 게 헤비 페르미온이냐면 여기 지금 핵이 있고 그래가지고 핵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4F 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일렉트론, 상당히 4F 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일렉트론끼리 전자들이 이런 것들이 프리 일렉트론들을 만들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아토믹 네이처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원자들이 있어서 그 원자들이 완전히 원자처럼 레벨처럼 돼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거는 아니고 그래도 약간의 오버랩이 있어가지고 이 오버랩이 있어서 이쪽하고 원자가 아니고 원자에 로컬라이즈 된 것보다는 조금 프리하고 그러면 상당히 로컬라이즈 돼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의 오버랩이 좀 있어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금속 같은 것들이 뭐냐면은 헤비 페르미온입니다. 헤비 페르미온은 그 속에 있는 일렉트론들의 컨덕션은 상당히 로컬라이즈 돼 있고 아토믹 네이처가 강한 그러한 거더라. 그래서 굉장히 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4F 일렉트론들에 의해서 일렉트론들의 컨덕션이 일어나는 경우가 뭐냐면은 그런 경우가 헤비 페르미온입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히 캐패시티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헤비 페르미온의 경우에도 보면 히 캐패시티가 굉장히 커. 왜 그러냐면은 매스가 크고 헤비 페르미온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봤지만 이게 로컬라이즈 돼 있으면은 매스가 커지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요. 로컬라이즈 돼 있으면 넘어가는 게 힘들잖아. 무거울 때 움직이기 힘든 거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더라. 자, 그러면 스페시픽 히트를 한번 보자. 스페시픽 히트를 보면, 자, 스페시픽 히트를 보면, 우리가 금속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스페시픽 히트를 만약에 준다 그러면 여기 지금 N개의 아톰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몇 개가 있느냐면 3N개가 돼요. 하나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대해 가지고 2분의 1에 KB T가 되지만 곱하기 또 2를 또 해줘야 돼. 왜냐하면 스프링 같은 거에서 보면 카이네틱 에너지가 2분의 1 KT,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T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 하나당 KBT가 되고 그 다음에 XYG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고 파티클이 N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토탈 에너지가 이렇게 되면 그거를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게 이제 스페시픽 히트인데 스페시픽 히트를 보면 N에다가 3에다가 KB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스페시픽 히트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런데 말이야 실험을 해보면 이거에 비해서
이게 형편없이 작아요. 스페시핏이 이것에 한 뭐 100분의 1 정도가 되는 정도고. 그 다음에 이 CB가 실험에 의하면 조그맣다. 굉장히 조그매요. 응? 더군다나 T가 0으로 가면 스페시픽 히트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0으로 가는 게 이게 그렇다. 자, 그래서 스페시픽 히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작아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도대체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말이야, 사람들이 이 콘덕티비티는 이해를 했어도 스페시픽 히트는 이해를 하지 못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까무러치고, 응? 틀리려면 다 틀리면 좋은데, 그럼 새로운 이론이 나올 텐데, 이놈의 거는 말이지 조금 만족하고 조금 만족하지 않고 그런 이러한 이 프리 일렉트론 모델을 가지고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누구냐면 이른바 파울리라는 아저씨가 이 문제를 이제 파울리 아저씨가 이 문제를 해결해요. 파울리 아저씨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아, 지금 여기까지 일렉트론이 이렇게 꽉 차 있다. 그러면은 아까도 이렇게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밑에부터 이렇게 쭉 차가지고 올라가는 페르미 디락 방정식을 만족을 한다 그러면 페르미 레벨까지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를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000도 또는 100,000도 정도가 되는데, 일렉트론들을 익사이트 시키면은 요 근처에 있는 일렉트론은 사실은 익사이트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안에 있는 게 100도 올라가봤자 차 있으니까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토탈 에너지가 그게 아니다. N자 써놓고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요 높이분의 이게 10,000이고 요게 100이면은 10,000분의 100 정도.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느냐면 TF에다가 T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KPT 정도. 이 정도가 된다. 요 팩터는 하나 더 곱해야 되겠다. 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라운드 U를 라운드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T의 자승이 있으니까 T 자승이 하나 없어지고 그 다음에 TF분의 T에다가 한 KB 2분의 1이 2가 들어갔지만 뭐 그래서 TF분의 T가 들어가서 요만큼 정도 팩터가 작아지더라. 그 TF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한 몇만 정도가 되니까 팩터를 올리더라도 500분의 1밖에 안 돼가지고 평소에 나와야 되는 프리 일렉트론 모델에 비해서 페르미 디락 방정식을 만족하는 것은 그거의 5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스페시픽 히트이 이렇게 다시 이 작게 나오는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페르미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했던 이론이 뭐냐면 페르미 디락 스태티스틱스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정식으로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를 정식으로 한번 구해보자. 자, 그거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이놈이 온도가 0일 때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0부터 EF까지 이게 다 차 있어 가지고 D의 에너지에 D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말이야 0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조금 바뀌어요. 에너지 쓰고 D 쓰고 에너지 쓰고 D 쓰고 이렇게 돼. 그지? 이거는 T 이퀄 0인 순간의 에너지고, 이거는 T일 때의 에너지니까 0에서 T까지 올라간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면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된다 이게야. 아까는 0부터 T 이퀄 제로에서는 페르미까지 그냥 1이지만 그 다음 것도 이제 살아남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에너지는 차이가 나지만 토탈 넘버는 하나도 차이 나는 게 없어요. 토탈 넘버는 0부터 무한대까지 써놓고 D 써놓고 D 써놓고 F 써놓고 0부터 EF까지 D에다가 넘버는 변하지 않았어요. 낮은 데 있는 놈이 위로는 올라갔어도 토탈 넘버는 변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 계산을 하는데, 스페시픽 히트를 계산을 하는데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트릭을 써요. 그 트릭은 뭐냐면, 요거는 말이지,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같으니까 0에다가 인피니티 이렇게 써놓고, 이거를 0에다가 EF 써놓고, 이거를 EF에다가 인피니티로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잖아. 그 다음에
양쪽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양쪽에다가 D 써놓고 여기다가 콘스탄트를 곱해줘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FE는 0부터 EF에다가 D 써놓고 EF 써놓고 D 이렇게 써도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 응? 그러면 0부터 EF에 요거에 하고 요거를 비교를 해보면 뭐가 차이 나느냐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FE잖아. 그래서 1-FE 뭐 이런 걸 이렇게 조금씩 뭐 이렇게 고쳐가지고 보면 그래가지고 그거를 여기다 넣으면 델타 U가 이게 내가 해봤어. 그랬더니 0부터 EF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델타 U를 델타 T로 나눈 스페시픽 히트를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스페시픽 히트를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 스페시픽 히트를 하려면은 이 부분은 뭘로 미분을 하느냐면은 그러면 온도에 대해서 미분을 해. 이게 온도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데 이렇게 이게 조금 바꾸면은 굉장히 쉬운 항들이 나타나. 그게 뭐냐면 여기서 온도를 가지고 있는 게 온도에 관한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게 FE가 온도에 관한 함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FE는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if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미분이 가장 심하게 변하는 부분이 뭐냐면 EF에서의 F를 미분한 거거든. DF, D를. 자, 그래서 스페시픽 히트를 쟀을 때 가장 많이 바뀌는 게 뭐냐면은 이게 라운드 F, 라운드 E, 라운드 F, 라운드 T. 라운드 T가 가장 크게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은 이게 페르미 레벨 근처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을 할 때 이 제일 많이 화끈하게 바뀌는 게 언제냐면은 EF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다 0이 되고, 그래서 이 전체 값들이 그래서 이게 그걸 다시 이렇게 써보면은 D 해놓고 EF를 이렇게 꼬집어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0부터 무한대까지 D에다가 E-EF 이렇게 써놓고 라운드 F, 라운드 T라고 이렇게 이 수식을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변화가 다른 데서는 이렇게 돼가지고 변화가 하나도 없어서 0이고 이 부분에서만 살아남고 있기 때문에 그 함수의 값들은 적분을 할 때 다른 데는 다 0이고 요것만 살아남고,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러나 F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값들을 이렇게 보면 그것도 다 E-EF로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하는데 이 계산 과정이 여기 있는데, 자, 여기 계산 과정이 있다는 거지. 왜 갑자기 이렇게 서두르냐면은 친구가 지금 통집에서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 질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해. 자, 그래가지고 평소에 하던 거하고 달리 이렇게 촬영을 통해 가지고
기상 과정은 미지막 웃고 난리네. 그지? 미지야 너도 교수 돼가지고 친구가 저기서 술집에서 기다리면 똑같아. 비웃고 그러지 마라. 다 이렇게 돼가지고 다 봤다고 치고. 그래서 스페시픽 hit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거기에 이런 팩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평소하고 달리 PF를 이렇게 T로 나눈 그 모습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아까 approximate에서 그 근사를 쳐가지고 계산한 거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보니까 저 앞에 있는 숫자가 좀 다르지. 그렇지만 그거 빼놓고는 다 똑같다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런 말이야.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예전에 말이야 형태가 내가 이걸 물어봤잖아. 금속하고 스페시픽 hit이 어느 게 더 크냐? 1도를 올리는데 얼마큼 더 하느냐? 프리 일렉트론이 없으면 이것만이고 프리 일렉트론이 있으면 이러니까 돌멩이가 아니라 금속이다 그랬어. 그지? 그럼 금속에 대해서 스페시픽 hit을 재보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 프리 일렉트론이었으면 여기가 콘스탄트가 됐을 텐데 이제 콘스탄트가 아니라 온도에 의존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뭐를 하느냐? 자, 이게 지금 새로운 물질을 우리가 만들었어. 새로운 물질을 만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우리 방에서 하는 제일 먼저 하는 거야. 새로운 물질이 나왔어. 온도 내리면서 저항을 해서 초전도냐 아니냐 이걸 처음 보죠. 응? 그 다음에 뭐냐면 마그네틱 서셉티빌리티를 우리 저 방에 지금 마그네틱 서셉티빌리티를 잴 수 있는 MPMS가 이제 2대가 있잖아. 응? 저거 우리나라 MPMS가 6대 있을 때 우리 방에 2대 있었거든. 인도에 있는 친구가 와가지고 포스닥하러 와가지고 뒤로 자빠질 거야. 인도에 2대가 있는데 우리 방에 2대가 있다. 우리 이제 마그네틱 서셉티빌리티, 마그네타이제이션 이거는 전 세계에서 우리 방에 이제 제일 잘 져. 왜 제일 잘 져느냐? 저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를 가면은 내가 몇 년 전에 이렇게 가봤어. 3대나 있어. 교수가 200명인가 뭐 그런데 3대가 있어. 그래가지고 뭐 하나를 재려면은 3시간마다 재야 돼. 그러니까 3시간 동안 해가지고 사인을 딱 해서 3시간 동안에 못 재면 그냥 샘플 꺼지고 넣고 다른 거 넣고 24시간 3대가 이렇게 돼요. 그런 데서는 이 장시간에 걸친 자성에 관한 실험을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한번 자성에 관한 실험을 하면 한 사람이 뭐 일주일 쓰고 말이지 2주일 쓰고 그러는데 3시간마다 던져버리면은 그게 되잖아. 우리는 이제 일주일씩 2주일씩 이렇게 하는 하도 많이 쓰다가 그래서 이제 한 대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2대 가지고 하다가 그냥 경비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요즘은 한 대만 가지고 해요. 그래서 저런 샘플이 잘 나올 때는 한 대 가지고 맨날 돌리다가 샘플이 자꾸만 이게 안 나오고 죽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사용하는 빈도수가 이제 줄어들어. 이 12월 달하고 1월 달에 이 샘플이 잘 안 나와서 사용 빈도수가 줄어들었다 그러는데 내 생각에는 샘플을 요즘에 조금 만들어서 뭐 무슨 시험 본다 뭐 한다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같아. 하여간에 마그네타이제이션을 우리 방에서 재잖아. 또 뭐를 재야 되냐? 스페시픽 hit을 재야 돼. 스페시픽 hit을 재가지고 이게 T의 리니어한 텀이 나오면 뭐야? 이거는 페르미 리퀴드다. 그냥 프리 일렉트론처럼 다루면 되니까. 그러면 이거의 매스가 얼마가 되느냐? 그거를 알려면 뭐를 재면 돼? 감마를 재면 되는 거지. 감마. A는 무엇 때문에 나왔어? AT 삼성은? 보논에 의한 컨트리뷰션이 AT 삼성으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 감마를 이렇게 재면, 감마가 보통보다 굉장히 크게 나왔다. 1000배 나왔다. 그러면, 웃어봐.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니 나쁜 거니? 좋습니다. 왜 좋지? 비열이 작다? 1000배가 됐는데 비열이 작어?
비열이 커지는데 첨배가 커졌어. 기분이 왜 좋아? 새로운 헤비 페르미온을 찾아냈잖아. 야, 신문에 나오고 지금 막 그냥 유명해지고 교수가 될 보장이 돼 있고 다 그런 거야. 그래서 새로운 거 하나 딱 만들어내는 말이야. 그게 뭘 해야 돼? 스페시픽 히트하고 마그네틱 서스피빌리티를 재면 그래가지고 이론값하고 실론값하고 다른데 말이야. 매스가 프리 일렉트론의 한 첨배가 된다. 아, 그러면은 이게 헤비 페르미온을 만들어내고 헤비 페르미온까지 됐는데 이게 슈퍼컨덕터가 됐다 그러면 저기 N자 붙은 상을 접근하는 거고. 진짜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 이게요.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스페시픽 hit을 이렇게 재고 그 다음에 뭐를 재요? 스페시픽 hit을 재고 그 다음에 마그네틱 서셉티빌리티를 재고 저항을 재고 홀 컨덕티비티를 재고 새로운 물질이 나오면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컨덕티비티를 쟀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 그럼 컨덕티비티를 이거 스페시픽 hit을 쟀어요. 그러다 이제 컨덕티비티를 재야 돼요. 컨덕티비티를 재는데 페르미 리퀴드면은 로우 템퍼레처에서 페르미 리퀴드면은 여기가 T 자승의 의존성을 봅니다. T 자승. 임퓨어리티가 없으면은 이게 0으로 가는데 임퓨어리티 때문에 여기 항상 이정까지 붙어 있어요. 샘플을 암만 잘 만들어도 그 안에 임퓨어리티가 있어서 임퓨어리티 스키터링 로우는 어떻게 되느냐면 로우의 L에다가 로우의 임퓨어리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임퓨어리티하고 그 다음에 인트린직한 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전기 저항을 이렇게 측정을 하면 저항이라는 것은 두 개 항으로 표시가 되는데 하나는 일렉트론의 웨이브가 이 디펙트 때문에 생겨나고 있는 그러한 파트하고 임퓨리티 때문에 생겨나는 거하고 임퓨리티에 무관한 두 개의 파트로 나타나고 임퓨리티 이한 거는 이거는 템퍼레처에 대해서 거의 콘스턴트가 돼요. 임퓨리티가 거기 있는데 임퓨리티가 온도가 올라간다고 없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임퓨리티는 거의 템퍼레처 인디펜던트하고 나머지 항이 피해 자승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 뭐냐면 헤비 페르미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도의 의존성, 이 온도 의존성이 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 일렉트론 포논의 인터랙션 때문에 생겨났느냐 그러면은 그럼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블락 그루나이센 포뮬라를 따르느냐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 블락 그루나이센 파라메터에서 우리가 또한 두바이 템퍼레처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험실에서 이제 두바이 템퍼레처를 알아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중에 레지스티비티를 가지고서 두바이 템퍼레처를 이제 알아낼 수가 있어. 저는 두바이 템퍼레처 어떻게 알아내느냐? 그거 물어봤었잖아. 두바이 템퍼레처를 알아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렉트론하고 포논하고 스캐터링이 일어나가지고 프리 일렉트론이 완전한 프리가 아니니까 잠깐 부딪히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저항이 조금씩 생겨나게 되고 온도가 높으면은 일렉트론 포논에 의한 인터랙션이 굉장히 강하게 되고 맨 처음에는 일렉트론 인터랙션에 의해 가지고 T의 자승의 이전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일렉트론 포논 인터랙션에 의한 블락 브루나이센 그란 그 포뮬라를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점점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 컨덕티비티가 줄어드는데 거기에서 왜 줄어드느냐 하면 새롭게 또 나타나는 게 웅클락토 프로세스가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웅클락 프로세스에 의해 가지고 가던 것들이 K1, K2가 이게 마이너스 G만큼 돼가지고 백워드 스캐터링을 하게 돼가지고 웅클락토 프로세스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 또한 우리가 이 새로운 물질이 나타나면 프리 일렉트론이라고 만약에 페르미 리퀴드 이론이 만든다 그러면 과연 그 안에 있는 차지 캐리어가 어떤 차지 캐리어가 되는가 그런 거를 알아내기 위해 가지고 홀 컨덕티비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홀 콘덕티비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는 오늘 이 시간을 생략하고 다음에 시간 있으면 이제요. 점점 강의질이 나빠지고 있어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힛 컨덕션하고 그 다음에 일렉트론 컨덕션 두 개의 비를 다른 부분을 잠깐 공부하고 로렌츠 넘버를 한번 공부를 하고 이제 위드만 프랭크 위드만 프랭크의 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서멀 콘덕티비티 요즘 시간에 계산을 했나? 서멀 콘덕티비티가 어떻게 됐었지? 이게 3분의 1에 CV의 L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었죠. 그지? 자, 일렉트론 콘덕티비티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일렉트론 콘덕티비티 어떻게 되더라? 아, 이게 그 모델에서 요즘에 구하지 않았던가? 일렉트론 콘덕티비티는 NE 자승을 타우로 나누는 거를 M으로 나누는 거다. 드루드 모델을. 생각은 같은데?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말이야. K는 이제 열을 전달하는 그런 프로세스고, 시그마는 뭐냐 하면은 전기를 통과하는 프로세스. 금속에서 전기는 뭐를 가지고 이렇게 전달이 되느냐 하면 차지를 가지고 전달이 돼요. 열은 어떻게 되느냐? 열은 차지가 아니야. 열은 차지가 아니에요. 컨덕션 메커니즘이 같을 수도 있고 컨덕션 메커니즘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르다고 봐야 되지. 금속에서 보면 여기 지금 프리 일렉트론이 있는데 여기 지금 전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 전기를 볼테이지를 걸어주면 따다다닥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이 뜨거우면 하나는 전기 전도도는 그런 거고 하나는 이쪽이 온도가 있는데 온도가 뜨거우면은 어떻게 되느냐. 뜨거운 쪽에 있는 열이 낮은 쪽으로 이제 가야 될 거예요. 이게 잘 가는 게 서멀 콘덕티비티가 큰 경우가 그렇거든요. 과연 잘 갈 것인가. 어떻게 가느냐. 그럼 뜨거운 게 열이 전달이 되는 거하고 전압을 걸어줘서 전기가 전달이 되는 거, 그 둘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 하는 게 위드만 프랑크의 이거다. 근데 이거는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게 K하고 시그마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면은 우리 여태까지 구한 공식을 가지고서 보면 3분의 파이 자승 이렇게 써놓고 KP를 2로 나눈 거에 걸쳐 좋았어요. T라고 이렇게 이런 게 나와요. 우리가 여태까지 구한 거를 가지고서 물론 노트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게 뭐 열이고 전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참 뭐 메커니즘이 같으냐 다르냐 이렇게 해놓고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나눠버리니까 이 K에도 타우라는 게 있고 시그마에도 타우라는 게 있는데 그 K에서의 타우하고 시그마에서의 타우가 똑같은 타우라고 생각하면은 전체가 이렇게 돼가지고 온도만 나타나요. 그럼 이게 여기를 보면은 거기에는 베이직 콘스탄트 밖에 없어요. 파이 자승 다 알고 있는 거 KB 볼츠만 콘스탄트 차지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지금 이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는 그런 항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K를 시그마로 나눈 거를 T로 하면은 이게 완전히 물질의 인디펜던트한 그런 콘스탄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 과연 그렇게 되느냐 해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넘버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로렌츠 넘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로렌츠 넘버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게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어요. 메탈의 종류에 관계가 없어요. 넘버 오브 덴시티에 관계가 없어요. 넘버 오브 매스에 관계가 없어요. 타워에 관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전혀 무관한 그런 콘스턴트가 되는데 과연 왜 그렇게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열을 전달하는 메커니즘하고 일렉트론을 전달을 하는 메커니즘에서 릴렉세이션 타임이 다 똑같다. 전달하는 메커니즘이 똑같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기는 일렉트론이 전달하는데 열은 누가 전달을 하느냐면 열도 일렉트론이 전달하는데 열을 과연 일렉트론이 전달하느냐 열이 일렉트론이 전달할 수도 있지만 포논이 열을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지금 내가 예전에 그 바위 덩어리를 배에다가 해가지고 이게 배가 이렇게 따끈따끈따끈 그 추운 겨울에 산에서 내려올 때 따끈따끈했던 이유는 바위의 저쪽에 있던 열이 이렇게 돼가지고 내 몸으로 조금만 이게 전달이 되고 그러면서 바위가 식는 거거든. 이게 컨덕션이고 서멀 컨덕션이고. 근데 거기에는 프리 일렉트론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왜 쇳덩어리를 내가 배에다 넣고서 뜨끈뜨끈 진짜 뜨끈뜨끈할 텐데 화끈하게 뜨끈뜨끈해서 고기 냄새 날 텐데 말이지. 왜 쇳덩어리를 안 했느냐면 서멀 컨덕션이 일렉트론에 의한 컨덕션이어가지고 너무 세다. 그러면 그 안에 서멀 컨덕션하고 포논에 의한 컨덕션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 놈을 가지고 배에다 댔을 때 배가 뜨거워지는 거는 일렉트론의 컨덕션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포논에 의한 컨덕션이냐 빠른 거. 일렉트론에 대한 컨덕션일 거 아니야. 그지? 일렉트론에 대한 컨덕션이 도미넌트 하니까 포논에 대한 컨덕션은 우리가 생각을 하지 말고 무시를 해놓고 그 안에 일렉트론만 있다. 열을 전달하는 놈은 일렉트론만 있다. 그래가지고 계산을 했으면 그러면은 그게 일렉트론이 가다가 부딪히고 그러면서 에너지를 잃고 일렉트론이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차지 캐리를 늦추고 그게 지금 만약에 똑같은 메커니즘이라 그러면은 타우 똑같은 타우로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가지고 나눠버렸죠. 그랬기 때문에 타우의 인디펜던트한 그런 포뮬라가 나오는데 그거 우리 억셉트를 하대. 그리고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온도를 낮추다 보니까 온도를 낮추니까 저 로렌츠 넘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온도 T 이퀄 제로 보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 그렇지. 왜냐하면 일렉트론의 컨덕션 그것보다 포논의 컨덕션이 더 많은 중요성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저게 인스턴트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현상이다. 그런데 이런 거 전혀 모를 때 벌써 사람들이 재가지고 계산에 의해가지고 해봤더니 이게 콘스탄트가 되더라. 그래서 내 이름을 붙이자 로렌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실험 결과에 이렇게 붙여서 몰라. 내가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냥 이런 거는 구하는 거는 했는데 이론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실험한 결과를 이렇게 보고서 이게 했는지 그거는 내가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아직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질 않아가지고 그거를 보면은 그 당시에 이게 이론부터 나왔는지 실험에서 유치해낸지 아마도 실험에서 유치해낸 거라고 나는 내가 사실은 오늘은 그냥 쫙 스피드를 내가지고 이 7장까지 나가려고 그랬는데 말이야 6장도 또 홀 이펙트까지 이게 빼먹어서 이제 미안한데 왜 그랬지? 내가 시작하면서 딴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뭐 찬드라바마 얘기도 하고 앤더슨 얘기도 하고 페르미 리퀴드 이론이 뭐다 뭐 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딴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내일은 7장을 하겠습니다. 오늘 7장까지 다 끝내야겠다. 내일